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6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아직 안 풀렸네. 자, 역사 6.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은 거란 침입까지 했었으면 호족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거란이 침입했는데 1차 때는 서희가 강동 육주를 먹었고 그다음에 2차 때는 아이고 잠시만 전화가 왔네. 자, 잠깐 전화가 왔었네요. 자, 거란 침입 때 1차 때 서희가 강동 육주를 먹었고 2차 때는 왕이 나주까지 피난을 갔었지만 결국은 고려가 친하게 지낼게 하고는 다시 보냈었죠. 그다음에 3차 때는 강감찬이 귀주대첩에서 거란군을 완전히 무찌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기예요. 자, 앞에서 호족들은 지방에 있던 애들이죠. 이 지방에 있던 애들이 점점 국가 입장에서는 이 호족들이 다스린 지역 앞에서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죠? 속현이라고 했었죠. 국가 입장에서는 속군과 속현을 없애고 싶어. 그리고 호족들을 중앙으로 불러들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호족들한테 자꾸 이제 중앙으로 오라고 꼬시는 거야. 그래서 호족들아, 너네 중앙으로 오면 관직도 주고 땅도 주고 다 줄게. 중앙으로 올라와. 그래서 점점 호족이 중앙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방에 있던 자기 그 자리를 버리고 중앙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올라와서 이 호족들이 뭐가 되냐면 문벌귀족이 돼요. 문벌귀족. 이제 중앙의 귀족이 되는 거예요. 중앙의 귀족. 이 문벌 귀족이 있을 당시에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여진. 자, 첫 번째 누가 쳐들어왔어? 거란이 쳐들어왔고 그 다음은 여진이 쳐들어요. 여진. 자, 여진하고는 처음에는 자, 초기에는 윤간이란 사람이 여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는 윤간이란 장군 이름이에요. 장군을 시켜가지고 별모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자, 고려가 여기 있으면 여진 애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야 쟤들 쳐버려 하고 처음에 군대를 보냈는데 왕창 깨져버려. 왜 깨지냐면 여진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고 다니는 애들이야. 기마병이야. 그러다 보니까 맨날 그 땅으로 다니는 고려군이 말을 타고 다니는 여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쟤네들 이기려면은 우리도 말을 타야겠다. 그래서 윤간이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 별모반이라는 기병 부대를 만듭니다. 기병이 뭐예요? 말 타는 병사예요. 그래가지고 별모반을 이끌고 윤간이 쳐들어가서 여진을 무찌르고 여기에 이쪽에 9개의 성을 쌓습니다. 여진을 몰아내고 그걸 구성이라고요. 구성. 그럼 초반에 여진이 왔을 때 고려는 여진을 이긴 거죠.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반이랑 군대를 이끌고 구성이라는 땅을 차지할 만큼 이겼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던 여진이 계속 이제 구성을 뺏기고 나니까는 야 우리 그 성 돌려줘 하면서 계속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고려가 이 구성 땅을 새로 얻긴 얻었는데 이 땅을 지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야 싸우지 말고 차라리 여진한테 그 땅을 돌려주고 이제는 다신 쳐들어오지 마라고 하자. 그래서 고려가 구성을 여진한테 다시 돌려줘요. 자, 나중에 지울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고려가 있어요. 고려. 여기는 여진 있었죠. 이 여진 애들 아까 거란 서희 때문에 여기 있다가 쫓겨났죠. 그리고 여기도 여진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사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던 여진은 윤관한테 별무반한테 깨져서 구성을 뺏겼는데 다시 돌려주죠. 자, 여긴 누가 있어? 거란이 있어요. 거란. 그 다음에 여기 나라는 송나라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는데 고려와 굉장히 친했었죠. 자, 송은 고려한테 뭘 바랬죠? 송은 고려에게 군사를 바랬어요. 왜? 거란이 쳐들어올 때 뒤통수를 쳐줬으면 좋겠어. 군사를 바랬어. 그리고 고려는 송에 뭘 바랬냐면 당시 송이 가장 발달했던 과학기술이나 선진 문물들을 받아들이길 바랬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친했어. 자, 근데 이 송은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돈도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은 군사력이 너무 약했어요. 그러니까는 싸움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위에서 거란이 맨날 쳐들어오다가 맨날 쳐들어오다가 송을 치려고 보니까는 송과 친한 고려가 뒤통수에 항상 있어. 그래서 거슬려서 3번이나 쳐들어왔던 거죠. 요 당시에 중국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있던 여진. 자, 송나라는 맨날 지금 거란한테 삥을 뜯기고 있는 상태예요. 삥을 맨날 뜯기고 있다 보니까는 이 거란 좀 없앴으면 좋겠어 하다가 눈에 들어온 게 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진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여진한테 여진아 우리 송나라가 이쪽을 공격할 테니까 여진 너네도 이쪽을 공격해. 그래서 거란을 멸망시키자. 이 계획을 짜요. 그래서 둘이 공격을 합세해서 거란을 드디어 멸망을 시킵니다. 여기 고려한테 구성 뺏기고 막 얻어 터지던 이 여진이 여기서 송나라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여기
이 거란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진이 막상 여기 와보니까는 송나라하고 이제 직접 군사력을 맞대보니까 송나라가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러지만 군사력이 약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진도 역시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진이 송나라를 공격하려고 할 때 또 걸리는 건 누굴까요? 그렇죠. 송나라와 친한 고려겠죠. 고려. 그래서 여진이 이제 고려한테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좀 잠깐 지우고 올게요. 아니요. 자, 여진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자, 거란이 고려에 침입한 이유와 마찬가지로 여진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진은 아까 고려가 막 막 팍팍팍 얻어 터지던 고려한테 얻어 터지던 그 여진이 아니야. 이제는 송나라 연합해서 거란 땅을 다 먹은 엄청나게 큰 여진이 된 거야. 그리고 나서 얘네가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금나라라고 지어요. 금. 자, 아까 거란에도 써놓으세요. 거란은 나라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요나라라고 져요. 요. 금. 자, 이 여진이 커가지고 이제 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금이 이제 송나라에 쳐야 되니까 고려 너네 우리랑 싸울래 아니면은 전쟁할래, 아니 싸울래 아니면은 화친할래,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앞에서 거란과 마찬가지죠. 이때 거란이 그 제안을 했을 때 고려는 어땠습니까? 싸우기를 원했었죠. 하지만은 이때 이 여진이 침입했을 때는 지배 세력이 누구였냐면, 앞에서는 호족 막 아직 후삼국의 그 싸움 기질이 남아있던 호족이라면 지금 지배 세력은 이 지방에서 중앙으로 와서 문벌귀족이 된 애들이에요. 문벌귀족이 된 애들. 얘네들은 중앙에서 이제 싸움했던 기억은 없어. 그리고는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데 전쟁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 원하지 않겠죠.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근데 전쟁이 나면 내가 누리던 그 행복이 다 깨져버리겠죠. 그래서 문벌귀족이 이제 중앙에 자리 잡자. 금나라가 너네 싸울래 우리랑 화친할래 라고 했을 때 사대를 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와요. 사대란 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긴다는 거야. 한마디로 싸우자는 거야, 화친하자는 거야? 화친하자는 거죠. 싸우지 않고 여진에 항복을 합니다. 고려가. 알았어, 너네랑 친하게 지낼게, 이렇게 고려가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고 저기 애들한테 항상 1대1로 다이다이 맞서 싸우고 우리는 쪽팔리지 않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고려의 세력들은 이런 문벌귀족의 결정에 화가 나겠죠. 그래서 화가 나서 반발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묘청입니다. 묘청. 자, 그러면 계속할게요. 지금 몇 시일까요? 아니요, 7분 되네요. 자, 세 번째 사건, 이자겸연환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뭐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냐면, 문벌귀족이 이제 지방에 있던 호족이었다가 문벌귀족이 됐죠. 이 문벌귀족이 된 아이들이 중앙에서 땅도 받고 벼슬도 받고 가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립니다. 이 혜택을 누리다 보니까는 힘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는 이제는 왕도 무시하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벌귀족이 맛이 갈 때가 됐구나라고 여겨지는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3번 이자겸연환. 먼저 이자겸연환을 하기 전에 문벌귀족이 받고 있던 혜택 두 가지를 기억을 해둬야 돼요. 선수령으로 잘 나옵니다. 문벌귀족 하나의 혜택은 음서고 하나의 혜택은 공음전이에요. 공음전. 자, 음서는 뭐냐면, 음서는 아버지가 5품 이상 관리가 되면 5품 이상 관리이면 아버지가 자식은 자동으로 관직에 오르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5급 공무원이야. 그러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도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음서. 아버지 덕으로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공음전은 5품 이상 관리에게 땅을 주는 거야. 땅을 줘. 공음전이라는 땅을.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무한 반복입니다. 나는 5급 공무원이 됐어. 내 아들은 자동적으로 벼슬을 하겠지. 그러겠죠. 음서에 따라서 내 아들은 자동적으로 벼슬 하다 보면 한 30년 하다 보면 5품 이상 오르겠죠. 그럼 공음전을 또 받겠죠. 공음전을 받고 또 그 손자든 또 자동적으로 음서를 따라서 또 관직을 받겠죠. 관직 생활 하다 보면 5품이 오르겠죠. 또 그럼 공음전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음서 공음전이 무한 반복해서
자식의 대를 이어서 계속 문벌귀족을 자식들은 계속 잘 살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문벌귀족은 음서와 공음전 두 가지 혜택을 가지고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전쟁을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진이 침입했을 때 금에 사대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음서와 공음전으로 문벌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특히 그 문벌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문벌귀족이 누구였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자겸. 여기 나오죠. 이자겸. 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 2명을 한 왕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는 뭐 큰언니가 있으면은 큰언니랑 작은 동생이랑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는 거야. 같이 왕한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자겸은 자기 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족들을 전체를 다 왕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왕비만 자기 집안에 뭐 4명 5명 이렇게 있는 집안이에요. 이자겸은. 그러니까 힘이 엄청나게 세겠죠. 그런 왕의 부인 쪽 가족을 뭐라 그래요? 외척이라 그럽니다. 외척. 왕의 부인 쪽 가족을. 그래서 왕실과 외척을 많이 맺은 문벌귀족인 이자겸이 이제는 음서와 공음전뿐만 아니라 왕실과 외척을 많이 맺어놔가지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니까 이 이자겸이 왕을 위협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나요. 이자겸의 난 문벌귀족이 이제 하다하다 강해지다 못해서 이제 왕을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자겸의 난. 또 하나는 뭐냐면 묘청의 난. 우리 고려의 수도에는 고려 도시는 2가지가 있습니다. 개경과 서경. 개경은 고려의 수도고 서경은 앞에서 나왔던데 태조의 북진정책 때 중요하게 여겨졌던 제2의 수도예요. 제2의 수도. 자, 개경은 고려의 수도고, 그러면 문벌귀족들 중앙으로 올라와서 문벌귀족들 공음전과 음서를 누리고 살았던 그 문벌귀족들은 주로 어디 살까요? 개경에 살겠죠. 개경에 문벌귀족. 자, 북진정책 합시다. 앞으로 싸웁시다 하면서 뭔가 호전적인 사람들, 북진정책의 수도였던 여기 서경에 살겠죠. 북진정책을 강조하는 사람들. 자, 중앙의 문벌귀족들이 여진이 침입했을 때 싸우지 않고 금에 사대하려고 했다. 그랬을 때 금에 사대하자고 주장했던 애들은 개경파일까요? 서경파일까요? 개경파겠죠. 문벌귀족들이니까. 그리고 서경파 애들은 여기에 엄청나게 반발을 했겠죠. 서경파 애들은. 그래서 이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묘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묘청의 난 한번 봅시다. 금에 사대하려는 개경파 문벌귀족에 반발을 했다. 앞에 했던 얘기죠. 금에 싸우지도 않고 너네들 형님으로 모실게 이렇게 했던 금에 사대하려는 문벌귀족에 서경파 애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야, 이럴 거면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자. 수도로 옮기는 걸 천도라 그러죠. 서경 천도 운동을 벌입니다. 서경 천도 운동을 벌였을 때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개경에 있던 문벌귀족들이 반대를 했겠죠. 또 전화가 오네. 잠시만요.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묘청의 난. 자, 서경파였던 대표였던 묘청이 금에 사대하는 개경파 문벌귀족에 반발을 했고, 그 다음에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자라고 주장하니까 개경파 문벌귀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합니다. 이때 서경천도 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 묘청이 주장한 그 근거가 뭐였냐면 풍수지리상 평양이 종다가 아니라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상으로 평양이 기운이 좋기 때문에 평양으로 천도하면은 주변국 나라들이 다 항복을 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서경천도 운동을 하려다가 개경파 애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왕이 서경천도 운동을 안 합니다. 서경으로 수도 옮기는 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묘청이 에이씨 그러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서 뭘 주장하냐면 칭제는 황제라고 칭하자. 건원은 연호를 사용하자. 칭제는 황제라고 칭하자. 그 다음에 건원은 연호를 사용하자. 황제라고 칭하자는 건 중국과 우리가 동급으로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금나라와 싸우자는 거야? 아니면 금나라의 형님을 모시자는 거야?
아니, 금나라 싸우자는 거죠. 중국과 동급으로 가자는 거니까. 그리고 연호를 사용하자. 연호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 연호를 사용하자는 건 우리가 황제칭호도 사용하고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연호를 사용하자는 건 중국과 동급으로 가자 이거예요. 또 금국정벌. 여기서 금은 누굴까요? 여진이겠죠. 금나라, 금국, 나라국자. 금나라를 정벌하자. 금나라와 사대하지 말고 정벌하자 하면서 우리 좀 쪽팔리지 말고 자주적으로 삽시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경파 애들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죠. 개경파, 서경파가. 그때 개경파 문벌귀족들이 이제 서경파에 했던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합니다. 그 진압을 했던 때 가장 앞장서서 진압군 대장이 누구였냐면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개경파겠죠.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김부식.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유명한 책을 써요. 엄청나게 유명한 책 삼국사기란 책을 씁니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 개경파 문벌귀족으로서 서경파 묘청의 난을 진압을 했다. 여기까지. 자, 어쨌든 지금 문벌귀족들을 보면 문벌귀족들은 음서와 공음전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하도 커지다 보니까는 이제 밖으로는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간처럼 오히려 왕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묘청의 난으로 보니까는 귀족들끼리 개경파 서경파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더 이상 사회를 지배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문벌귀족들을 대신해서 나타난 애들이 무신정권입니다. 무신정권. 자, 고려는 문신이 무신보다 더 위였어요. 무신보다. 그래서 무신들이 받아야 돼. 군인, 얘네들도 월급을 받겠죠. 얘네들이 이 당시에 땅을 받는데 군인으로 복무하고 나면은 군인전이라는 땅을 받아요. 근데 이 땅을 문신들이 다 자기들끼리 해먹느라고 군인전이라는 땅을 군인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무를 해도 아이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잠시만.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잠깐 끊겼네요. 자, 어디 갔지? 펜이 어디 갔지? 자, 그 앞에서 군인전 얘기했었죠. 군인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문신들이 자기들이 다 해먹느라고 무신들에게 대우를 너무 차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으로 받아야 되는 군인전도 지급이 안 되고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 무신들이. 그래서 문신들이 만약에 뭐 왕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은 잠시만요. 미안해. 뭐해? 네, 자꾸 이제 사람이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차별을 받던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정중부, 이의방 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까 하다가 말했던 것처럼 문신들하고 왕이랑 이렇게 쿵짝쿵짝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 항상 겉에서 서가지고 호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무신들이에요. 이 무신들이 어느 날은 왕과 문신들이 웃고 떠들다가 무신들을 너무 무시하니까 이 무신들이 이 불만을 품고 왕과 문신들을 대규모로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있었던 말이 문신의 갓을 쓴 사람들은 모두 잡아 죽여라 할 만큼 문신들을 다 잡아 죽여요. 그리고 무신들이 드디어 정권을 잡습니다. 누가 그때 처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중부 이유방이에요. 정중부 이유방. 자, 정중부 이유방이 있다가 그 다음에 경대승, 뭐 이유민 이런 식으로 계속 무신들끼리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정권을 잡았다가 또 없어졌다, 잡았다 없어졌다 하다가 무신 중에 최종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충원이라는 사람이 승리를 해요. 최충원. 그래서 최충원이 무신들 간에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후에 최충원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원래 고려의 최고 제도는 이성육부였죠. 이성육부 시스템을 뭉개뜨리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교종도감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려에서 중요한 일들은 교종도감에서 모두 일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최충원 집권 후에는 교종도감이 고려 최고의 기구가 되게 된다. 자, 우리 무신정권 하다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